배움의 나무 7권 행복한 세상. 자, 와이파이 체크하시고요.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학습관이 이제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습자들이 그 수준이 들쭉날쭉해서 혼합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이 책을 나눠드렸더니 좀 어렵다고 그러셔서 급히 이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학습자님들은 이런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유튜브 조작이 어려워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언젠가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미 이걸 잘 하시는 다른 우리 복지관 말고 다른 학습자님, 성인 학습자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돼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배움의 나무 7권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이런 행복한 세상이라고 제목을 주어서 영화를 보고 상상을 한다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단원이 나왔어요. 첫 단원에 좀 굉장히 어려운 거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책이 개편되면서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런 공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경 지식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배경 지식이 뭐예요? 이 영화를 감상한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없거나 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환경이라든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책을 한번 이 단원을 다룸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렵지 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한번 배워두면 좋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경 지식을 조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영화 포스터예요. 영화 광고예요. 광고.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 호기심 이거를 유발해서 보러 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장수상해. 제목이 장수상해예요. 왜 가게 이름도 많은데 하필 그 이름을 장수라고 했을까? 뭔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온 동네가 바라는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첫사랑이 시작된대요. 이야, 첫사랑 이런 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장수. 그죠? 장수. 그리고 이 사람 표정이 좀 어때요? 인상을 쓰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데이트 아니라니까 데이트 이런 말도 나와서 데이트. 그죠? 그래서 뭔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꽃보다 연애 그랬어요. 뭔가 사랑이랑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여기 다 이렇게 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상상이 돼요. 상상. 그죠? 네, 상상이 돼서 이 영화 되게 재밌겠다.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상상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지?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야? 가족인가? 가족? 아니면 가족도 여러 가지 가족이 있죠. 재혼 가족도 있어요. 요즘요. 그 나이 들어서도 재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쪽이 돌아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혼이거나 이런 혼인 관계도 여럿이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도 이 재혼 가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 사랑은 사랑일 것 같아요. 여기에 사랑이라고 다 했기 때문에 자, 인물의 성격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완고하고 고집세고 좀 그럴 것 같죠? 이 사람들의 표정은 환한 걸 보니까 뭔가 밝고
친절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그림에서도 이런 거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아주 즐겁게 여기서는 웃고 있죠? 데이트, 첫사랑 어때요? 설렌가요? 설레나요? 첫사랑의 느낌? 자, 그럼 다음 애를 장수상의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어 내용을 아까 상상했지요? 자, 이번에는 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장수상회의 모범 점원으로 일하는 성칠씨. 성칠씨가 있어요. 이 아까 그 아저씨가 성칠씨인가 봐요.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성칠은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 네,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요. 아까 표정이 그랬죠? 자, 세상을 오래 살아온 풍부한 경험과 경력은 돋보이지만 배려심이나 따스한 인정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 사람은 자부심도 있어요. 성실하고 뭐 이런 면도 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뭐예요? 고지식하고 고집도 세고 배려심이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저씨가 그 근무하는 데가 장수상이지요. 자, 장수상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성칠의 앞집으로 이사온 고운 외모의 금님씨. 금님이에요. 아, 그 여자분은 금님이구나. 성칠은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친절한 태도로 성칠을 대하는 태도에 그만 금님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데 성칠을 짝사랑하는 금님이가 성칠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다. 자, 금님이는 어떤 성격이에요? 친절한 성격이에요. 미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까칠한 성칠씨가 금님이한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말줄임표예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뭐 하는데 하고 말을 흐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상상하게끔 남겨두지요. 더 많은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성실을 짝사랑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이야기가 화제가 전환이 돼서 이야기가 바뀌어서 성실을 짝사랑하는 금님이가 어떤 제안을 해요. 성칠씨 저녁 먹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짝사랑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떠하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성칠의 마음이나 태도 또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자,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짝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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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원래는 영어인데 우리 그냥 좀 사용할게요. 오케이? 하겠죠? 이 그냥 설레고 짝사랑만 하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해요. 그럼 성칠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약간 퉁명스러우니까 네, 그러죠 하고 다정다감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심한 척 한다든가 척이에요. 척. 그죠? 무심. 아주 마음이 없는 척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한은 뺄게요. 무심. 척이에요. 척. 이거는 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리기도 할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떨림이도 있지요. 두근거림 뭐 이런 거. 떨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두근거리는가요? 하여간에 마음이 좀 두근반 세근반 이럴 거예요.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데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림. 이게 글자가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어떻게 여자한테 잘해줘야 되지?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 데이트는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디서 먹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데이트하기 전에 그런 고민하지 않나요? 즐거운 고민이죠. 다만 여기서는 이 사람은 첫사랑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마음이 저긴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런 표시들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그 학습자님 책에 보시면 요런 표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글을. 장수상에 지금 5째 줄 찾으세요. 보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 이지 하면 요 줄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6째 줄 하면 여긴 줄은 없지만 5, 6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배려심이나 따스한 인정이 없이 이렇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글이 많으면 이 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줄을 얼른 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책 만드는 사람들도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 위에는 제목이라든가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셋째, 넷째, 5째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10번째 줄, 그럼 13째 줄에는 저녁 12번째 줄이네요. 여기 보면은 10번째니까 11, 12번째 줄에는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죠. 자, 내용 한 번 더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수상회에 모범 정원으로 근무하는 성칠씨. 해병대 출신, 이 사람은 전직 해병대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뭐뭐 했지만 뒤에 내용 봐야 되겠죠? 성실은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 세상을 오래 살아온 풍부한 경험과 경력은 돋보이지만 뭐뭐 하지만 하면 요 뒤에 반대되는 뒤에 내용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려심이나 따스한 인정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런데 예전에 배웠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이야기를 바꿀 때 화제 전환이라 그러죠. 장수상의 성칠이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성칠이 앞집으로 이사온 고운 외모의 금림씨. 성칠하고 완전히 대조돼 있어요. 얘는 고집 세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은 뒤에 보세요. 성칠은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친절한 태도로 성칠을 대하는 태도에, 자,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글을 잘 못 읽으세요. 자, 항상 미소를 친절한 사람은 금님이에요. 그런데 성칠은 하고 이렇게 나오면 누가 주인공이지? 주어가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쓰면 어머님들은 잘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읽지도 못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금님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성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쉬울 텐데 성칠은 항상 이렇게 대하는 태도에 이렇게 하면 어머님 학습자들이 읽기도 꼬이고 쓰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성칠은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거지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금님은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성칠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이렇게 한번 끊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그래서 4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글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점점점 점점점 이거는 뭐예요? 많은 글을 뒤에 함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뒤에 내용은 그냥 상상하세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 그래서 말 줄임표예요. 이게 이런 표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작은 따옴표, 성칠씨, 금림씨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주의를 주거나
주의 집중을 하게 하거나 책 제목 같은 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씁니다. 이렇게 성칠을 짝사랑하는 금림이가 성칠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성칠은 무심한 척 하지만 떨리기도 되고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겠죠? 자, 이번엔 다음 페이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장수상회의 사장인 장수. 그래서 장수상회였군요. 성칠에게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자,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물어봤겠죠. 지금 여기에 고이 점원이잖아요. 성칠이가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야 어떻게 여자랑 데이트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런데 성칠과 금림의 만남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금세 이게 주의해야 되겠죠. 소문이 났어요. 소문. 둘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한테 다 알게 됐어요. 온 동네 다 알게 됐죠. 결국 금림의 딸 민정, 딸이 민정이에요. 사장이 장수예요. 사장은 장수, 딸은 민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주변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성칠과 금림은 첫 데이트죠? 첫 데이트를 무사히 마치고 금림과의 설레는 만남을 계속 이어간다. 아주 좋은 지금 설레고 쿵닥쿵닥 좋은 경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쭉 했으면 좋은데 어느 날 성칠은 금림과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설레고 좋은데 잊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 이후 성칠은 자신만,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예요. 자신이네요. 자기 자신만 몰랐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아까 상상해 보았던 그런 거죠. 궁금하다. 물음표에 그리고 다시 점점점점점 말줄임표 생략되고 있죠. 상상으로 남기는 거. 영화 내용을 상상하기 독자로 하여금 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있죠. 5. 여긴 제대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장수상의 사장인 장수. 사장이에요. 이럴 때 모모인 장수. 장수는 사장이다. 이런 말을 줄여서 사장인 장수는 성칠에게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스마트폰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배워요. 여자들은 뭘 좋아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줘요. 음식은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그런데 성칠과 금림의 만남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여기에 넣은 거예요. 성칠과 금림의 만남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금세 소문이 나고 금림의 딸 민정은 금림의 딸 민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주변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성칠과 금림은 첫 데이트 만남인데 데이트 외래어죠. 무사히 마치고 금림과의 설레는 만남을 계속 이어간다. 계속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그러던 이렇게 쭉 하던 옛날을 말하죠. 옛날에 이렇게 이었어요. 이렇게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성칠은 금림과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만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죠. 약속을 잊으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데요. 그 이후 성칠은 제가 이거 잘못 쓴 거라고 그랬어요. 잘못 쓴 겁니다. 자신만 몰랐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데 짜자자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5째 줄을 찾으세요. 데이트를 찾으세요. 이제 찾으실 수 있죠? 3째 줄에 소문을 찾으세요. 여기 찾을 수 있죠? 자, 어떤 소문이 났어요? 데이트한대요. 얼레리 꼴레리 이 아저씨하고 이 아줌마하고 만난대요. 이런 소문. 자, 얼레리 꼴레리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비밀. 제가 비밀을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으세요? 물음표 해놨네요. 궁금한 거. 의문이 나는 거.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 있다. 젊은 사람은 뭔가를 잊으면 되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뭘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요즘 배세, 치매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안 하시나요? 맞아요. 이게 아마 단원이 다뤄진 게 성인학습자이기도 하고 치매라든가 가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둘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내용을 상상으로 지금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가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그 인물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드디어 나오겠죠. 자, 내용을 파악하기. 이제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짧게 에피소드 이렇게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영상 같은 거. 그래서 보시면 좀 부지런한 학습자님이나 호기심이 있는 학습자님들이 이렇게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제 일하기 바빠서 밭에 가기 바빠서 뭐 이러신 분들은 못 찾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장수, 민정, 성칠, 금님. 장수는 아까 누구였어요? 장수상의 사장. 민정은 금님의 딸. 그리고 성칠, 까칠한 노인이 있었죠? 또 꽃이 파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한 가족이래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칠은 70세예요. 알츠하이머 아시죠? 알츠하이머로 부인과 아들, 딸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 아까 책에는 뭐 이렇게 줄 표시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줄 표시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다 5, 5, 10 이렇게 왼쪽에다 쓴다 그랬어요. 자, 좀 볼까요? 70세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가 뭔가요? 치매의 그 일종이잖아요. 이거 단백질이 많이 쌓여갖고 생기는 거. 이러니까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부인과 아들, 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옆집이 아니라 앞집이라 그러면 또 옆집이라 그랬네요. 하여간 이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그 골목에다 트럭을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차 빼! 이렇게 그 딸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럴 정도로 성질도 까칠하고 딸도 알아보지 못해요. 얘는 그러면 옆집 말고 그냥 근처로 이렇게 할까요? 근처 또는 뭐 앞집, 정확하게는 아까 보니까 앞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처. 좀 이상하네요. 글씨가 여기다 다시 쓸까요? 근처, 부근, 금방 뭐 이렇게 되겠죠? 성칠씨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차 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까칠하고 자기 이 딸을 알아보지 못해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잊었지요? 이제 그 전에 가족들과 살 때 이 아버지가 깜박깜박 하는 걸 보고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야 돼. 뭐 이렇게 식구들이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를 알고 나 이렇게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이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짐이 되기 싫다고 집을 나와요. 그리고 자신이 혼자 살면서 나는 독거노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다행히 그 점원으로 일을 해요. 왜 그래요? 장수는 사실 자기 아들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금님은 부인이지요. 사실은요. 그런 남편을 안쓰러이 여겨 장수 집 가까이 이사를 와요. 아까 근처라 그랬죠? 가까이, 집 근처, 집 앞, 뭐, 그 부분이겠죠? 이사를 와서예요, 사실은요. 꽃집을 하며 장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이렇게 참 고운 미모에 금림이가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장수가 홀딱 반한 거야.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짝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밥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남의 집에 들어왔냐고 도둑이라고 신고도 하지만 사실은 떡을 돌리러 와서 이렇게 둘러대고 또 딸이 와서 민정이죠. 민정이가 와서 잘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알콩달콩. 그래서 데이트해요. 장수씨 이렇게 아니 성칠씨하고 금림이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이 금림은 이미 남편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도 하지만 이미 이 부인도 뭐예요? 암에 걸려 있어요. 췌장암. 췌장이 어딘지 알죠? 이 암에 걸리면 많이 오래 못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좀 만만하지가 않아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싫어했었어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고요. 삶의 마지막을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췌장암도 나을 길이 없고 또 기억력이 돌아올 리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이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영화라든가 이 글은 여운이 중요해요. 뒤에 가서 어떻게 쭉 남아있는 거 머릿속에 그 잔상이 계속 그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드라마 보면은 그 뒤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한동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거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더 읽어보고 우리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민정, 성칠, 금님은 사실 한 가족이다 이런데 줄여 썼어요. 성칠은 70세 알츠하이머로 부인과 아들, 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근처로 이사온 트럭을 보고 자기 앞집이에요. 골목에서 차를 빼라고 할 정도로 까칠한 성격이에요. 까칠하다.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것을 알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짐이 되기 싫어 집을 나와 살며 자신을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독거노인 아시죠? 혼자서 사시는 분. 자식이나 아무도 없이 혼자서 자식과 떨어져 사는 분도 독거노인이에요. 없는 사람도 독거노인이지만 자식들끼리 따로 살고 부모님 혼자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금님은 그런 남편을 안쓰러이 여겨 장수집 가까이 아까 앞으로 왔다 그랬죠. 이사 와서 꽃집을 하며 장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밥도 해주고 마지막 사랑을 시작하나 췌장암에 걸려있다. 이미 췌장암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것도 몰라요. 성칠은요. 근데 결국 이제 다 알게 되지. 아까 비밀은 이런 거에 비밀이 뭐예요? 자기가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력이 없다는 거. 부인이 췌장암에 이런 걸 다 알게 된 이런 비밀이 다 밝혀지는 이야기죠.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결론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에 입소해요. 뭐 자식들이랑 살아도 자식들이 그 일상생활에 좀 불편을 주니까 같이 입소를 해요. 그래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한다.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러면 학사님들이 보시기에 이건 어떤 주제일 것 같아요? 뭘 나타내는 걸 것 같아요? 자, 뭔가요? 노인. 요즘 노인 문제 있죠? 노인. 우리도 노인이에요. 지금 노인 학습자일 수도 있어요. 대다수가 노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노인. 그쵸? 거기에서도 노인의 사랑.
근데 마지막 사랑이죠. 어떤 첫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마지막에 노인의 삶의 정리, 노인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까 여기 있었죠? 삶의 마지막을 정리,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노인의 삶의 정리, 로맨스, 이거 그냥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죠. 노인의 로맨스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로맨스가 아니라 로맨스, 낭만적 이런 게 로맨스거든요. 사랑이라고 로맨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멜로드라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물샘을 자국하는 멜로드라마.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사랑 이런 걸 말하는데 노인의 사랑은 좀 이렇게 애달프지요.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노인들의 이렇게 마지막 사랑을 정리하는 삶을 정리하는 사랑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나이 연배 비슷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다뤄줘야겠다 해서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참 행복하게 아프지 않게 잘 돌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어때요? 이런 노인의 사랑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력해지잖아요. 이런 책이 만약에 개편되면 아마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그중에 노인들 지금 요양원에서 속절없이 그 임종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자, 건강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겠고 지금 제가 이거를 준비한 것도 학습자님들이 수준이 막 들쭉날쭉하니까 요거를 하나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배움 더하기에는 이런 이 책의 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영화에 출연한다면 해보고 싶은 역할과 이유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말해봅시다.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가?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캐스팅이 됐어요. 어느 날 딱 할머니, 어르신 여기 영화를 하는데 좀 출연하고 싶나요?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제목과 내용을 쓰고 말해봅시다. 이런 문제 나오면 학습자님들은 대답을 안 하셔. 그냥 이렇게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 배움에 더하기에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미지를 따다왔습니다. 자, 수상한 그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국제시장, 할머니는 1학년, 칠곡 가신 아들, 그대를 사랑합니다. 뭐 너무 막연하게 다 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영화에 출연한다. 예를 들어서 수상한 그녀, 이것도 노인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어느 날 어떤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오두리 햇번 같이 젊어지는 그 사진관에 가서 탁 영정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도 그랬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자기 꿈을 이뤄가는 거. 이 한때나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손자 살면서 다시 노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오두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원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 노년의 문제를 다룬 게 바로 요거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할머니는 1학년 공부하는 할머니죠. 이 할머니도 혼자가 돼갖고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여기는 아까는 따로 할아버지가 나가지만 여긴 할머니가 이쪽 가족들에게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합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한쪽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손들이랑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소녀딸한테 공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칠곡과 신화도 이 경상북도의 칠곡이라는 데 있는 어르신들이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꿈이라든가 행복한 이런 걸 다룬 내용이죠. 그다음 여기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기도 노년이죠. 여기도 뭔가
이렇게 치매나 이런 거에 걸린 사람하고 또 폐지를 주워 살거나 뭐 우유 배달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사랑 이 드라마래요. 이거는요. 영화고. 이렇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내 삶이랑 비추어서 아니면 이거 국제시장은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 엄마,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지요. 아니면 지금 현실의 지금 학사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든가 나갈 수도 있죠. 또 월남에도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간호사로 갔다 강부로 갔다 그런 우리들이 살아온 이야기. 이거는 예전에 쓴 소설인데 단편소설인데 사랑방손님 과부 엄마가 그 하숙집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런 거죠. 인습에 묶여서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어머님 학습자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화에 출연한다면 그 이유를 말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데 꼭 어떤 거는 이유가 있어야 돼. 하고 싶다. 희망이죠? 나는 왜 이 사람,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칠곡과 신의, 나랑 왠지 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아니면 난 싫은 것도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궁상맞게 그렇게 다시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오드리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 꿈을 펼치는 꿈속에 남아. 아니면 이런 사진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됐고 이거는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다르죠? 영화 감독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이해하고 싶게 이해하고 감동을 받게 하려면 이런 걸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 어떤 내용을 쓰겠다. 우리 어머님들도 의외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나는 내가 우리 할머니가 돼서 우리 손주들한테 뭘 읽어주겠다. 우리 손주들한테 가보로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써보겠다. 아니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쓰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요. 자, 그러면 배움 더하기 7에서 이런 거를 발췌를 해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글자가 너무 내용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데 가서 더 이렇게 더 붙였어요. 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네 사람 노인들의 이야기, 노년의 이야기인데 눈이 부시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자,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눈부셨다는 얘기죠.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집필하신 분들도 이거를
가져다 온 것 같아요. 자,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더하기 책에는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요거를 뽑아왔고요. 새벽에 찡한 연을 띄어서 새벽에 찡한 그랬어요. 우리는 쨍한 그랬는데 제가 다른 분의 것을 이렇게 뽑아와서 그래요. 쨍한 차가운 공기, 해질 꽃이 피기는 안 나왔네요. 해질 무렵에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멋지지 않나요? 노을에서 냄새가 난대. 이 황혼의 잘 익은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뽑아다 놨고요.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일이라는 건 또 빠뜨렸어요. 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눈부시게 여기는 그렇게는 정확하게는 하지 않아요. 눈이 부시게 여기를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거를 뒤로 바꿔놨어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러면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걸 더 강조를 하는 건데 책에서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조금 힘이 빠지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게 더 강조돼서 사람들한테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더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주는 게 더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쓰지 않고 제가 다른 분이 한 거를 여기다 옮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은 때로는 할 때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저 늘 불행한 것만 아니에요. 삶이 살아가는 거가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있죠?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요거는 이 책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노년을 좀 위주로 하니까 아마 요런 표현만 옮긴 것 같아요.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이런 표현들 참 아름답지 않나요?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꽃은 꼭 젊어서 피는 것도 아니죠. 우리 노년의 꽃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붙여도 되겠습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마다 모두 눈부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참 눈이 부셨어요. 이런 거죠.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그냥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프면서도 또 계속 이어가는 어머님들. 제가 진짜 아픈데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어머님을 참 많이 뵀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살 가치가 있어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자 우리는 항상 멈춰 있지 않아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살고 있어요. 후회만 가득한 어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냥 코로나 뭐 이렇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예요? 지금.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바로 하세요. 바로 이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그렇죠? 아까 가치도 있고 자격도 있다 그랬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땡땡땡땡 또 계속 다른 말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엄마 주로 이거는 이제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걸 적었겠지만 뭐 아까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누군가의 아빠였고 또는 뭐 오빠였고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굳이 이런 역할을 여기에 뭐 차별하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내용을 나한테 딱 투사시켜 갖고 이게 내 이야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누군가의 아빠였고 오빠였고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